안녕하세요. 외신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제가 자세히 미국 상황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결과를 환호하면서 안도 랠리가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흐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는 1.55% 오르면서 34,063선으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이 새 지수 중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4% 가까운 상승폭 키우면서 13,436선에 S&P 500은 2%대 상승폭 키우면서 4,357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도 살펴보시죠. 애플은 아이폰을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이 중국 공장 일부를 재가동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환호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거의 3% 가까운 급등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상승폭 키웠고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3%대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존부터 살펴볼 텐데요. 중국 봉쇄에도 서비스 중단을 하지 않겠다고 시사를 하면서 오늘 기분 좋은 상승 보였습니다. 거의 4% 가까운 상승폭 키우면서 3,062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고요. 테슬라는 5% 가까운 상승폭, 그리고 엔비디아는 6% 넘는 급등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들이 시그니처 픽 목록에 추가했다는 소식에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지수는 10%대 급락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WTI도 6%대 하락, 골드는 1% 넘는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국제유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인 점이 특징적이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특징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기업 관련주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과 중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관련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는 36%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핀듀오듀오는 56%나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JP모건은 4%대 상승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간밤에 금리 인상 수혜 기대감으로 은행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상승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다음 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확인을 해볼 텐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진행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관련주 흐름 살펴보시면 화이자가 1%대 상승폭, 바이오엔테크는 13% 급등세를 시연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간밤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시죠. 시장이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FOMC 결과였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deral Reserve approves first interest rate hike in more than 3 years, sees 6 more ahead 이라고 밝혔는데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첫 번째로 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6회 정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준은 3년 3개월 만에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올릴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인상 6회를 시사하면서 예상보다 좀 강경한 대응책이 나왔다는 평이 많은데요. 본격적인 돈줄 줄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FOMC를 공개하고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말 금리 수준을 1.9%로 제시를 했는데요. 남은 FOMC 회의 때마다 0.25%씩 인상을 또 하게 되면 1.75%가 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 차례 0.5%포인트 빅스텝 인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5월의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흐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전문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강조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The invasion of Ukraine by Russia is causing tremendous human and economic hardship이라고 성명서가 밝혔습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시사가 된 건데요. 또 자세한 내용을 더 들여다보시면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불확실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추가 상승 압력을 가하고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어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The implications for the U.S. economy are highly uncertain, but in the near term,
the invasion and related events are likely to create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and weigh on economic activity라고 밝힌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잡을 수 있을지 연준의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FOMC 결과의 영향은 신승용 대표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디폴트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상품 시장의 변동성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세기여 만에 첫 디폴트로 시장에 공포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Russia stokes fears of first foreign currency default in more than a century as it attempts payment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 러시아의 디폴트가 굉장히 공포감이 커질 것이다라고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이 러시아 재무장관의 발언인데요. 이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The possibility or impossibility of fulfilling our obligation in foreign currency does not depend on us. We have the money, we pay the payment. Now the ball is on the side, first of all, of the American authorities 라고 밝힌 건데요. 즉 이분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화에 대한 채무 이행 여부는 러시아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돈을 갖고 있고 또 돈을 지불했으며 이제는 미국 당국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채무를 갚았음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익명의 한 채권자는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더 들여다보시면은 The Russian Federation has the necessary money in foreign currency accounts. It is possible to pay in ruble settlements라고 밝히면서 러시아 연방은 외화 계정에 필요한 돈이 있고 루블화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러시아는 1998년 이후 첫 디폴트를 맞게 되는데요. 해당 국채는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고 공식적인 디폴트 선언은 4월 15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신승용 대표께서 관련 내용 잘 꼼꼼하게 체크해드릴 내용이니까요. 투자 전략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